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꺼풀이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오랜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어깨와 목을 돌리고 팔을 뻗고 허리를 숙이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냈다. 40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아침마다 몸을 풀지 않으면 하루가 어딘가 뻣뻣하게 흘러갔다. 거실로 나와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분쇄해둔 원두를 드리퍼에 천천히 담았다. 김이 오르는 물줄기가 갈색 가루 위로 고르게 흘러내리자 진한 향이 공기 속에 퍼졌다. 지연은 가만히 그 향기를 들이마셨다. 연한 커피를 내리는 건 그녀의 작은 취향이자 하루를 여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머그컵을 들고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 운동장, 그리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산등성이까지 시야에 들어왔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연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나날. 하지만 그 고요함이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다. 곧 다가올 일정이 하나 있었다. 다음 주에 열릴 지방대학 세미나였다. 최근 강의에서 다뤘던 주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었다. 노트북에 담긴 자료를 떠올리며 지연은 오늘은 호수가 보이는 카페로 가서 집에서는 늘 하던 습관에 휩쓸려 집중이 흐트러지곤 했으니까. 커피를 다 마신 뒤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다. 빽빽하게 적힌 강의 자료와 아이디어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조금 더 다듬으면 좋은 흐름이 될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펜으로 줄을 그었다. 하지만 이내 창밖으로 눈길이 갔다.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다른 생각이 스며들었다. 나는 왜 아직 혼자일까? 지연은 비혼주의자가 아니었다.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혼자 강의를 준비하고 친구들과 가끔 만나 수다를 떨고 주말이면 둘레길을 찾아다니며 트레킹을 즐기는 삶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그녀가 오래도록 지켜온 선택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가끔은 마음이 흔들렸다. 무엇보다 친구 정미를 볼 때 그랬다. 정미는 능력 있고 똑똑했으며 대학 시절부터 무엇이든 늘 한 발 앞서 있었다. 결국 좋은 남편을 만나 두 자녀와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그런 그녀가 부럽기도 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모습은 존경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다. 정미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본인의 꿈은 뒤로 미루는 듯 보였다. 그 모습을 볼 때면 지연은 어쩐지 마음이 쓰라렸다. 대학 시절 지연도 연애를 몇 번 해보았다. 하지만 늘 한국 사회에 깊이 배어있는 남성들의 이기심과 독단에 부딪혔다. 함께 있을 땐 즐겁다가도 조금만 의견이 엇갈리면 그들의 목소리는 그녀를 억누르곤 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인데 결국 그녀는 관계를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다. 언젠가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는 여전히 가슴속에 자리했다. 그 기대가 완전히 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침 햇살이 조금 더 강해졌다. 지연은 노트북 가방을 챙기며 오늘의 일정을 정리했다. 호숫가 카페, 세미나 자료 정리, 그리고 저녁에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책 한 권을 펼쳐보기. 그녀의 일상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지연은 차를 몰고 바닷길을 달리고 있었다. 도로 옆으로 푸른 물결이 반짝였고 햇살은 물결 위에서 산란하며 은빛 조각처럼 흩어졌다. 바람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긴 운전 끝에 그녀는 문득 차를 세우고 싶어졌다. 작은 공터에 차를 세운 지연은 모래사장 위로 걸어 내려갔다. 발밑에서 모래가 부드럽게 꺼지는 감촉이 전해졌다. 바다는 고요했다. 파도는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지며 그녀의 마음까지 씻어내는 듯 했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씨?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정미의 남편 재석이 그곳에 서 있었다. 셔츠 차림에 가벼운 재킷을 걸친 그는 마치 여행객처럼 편안한 모습이었다. 아, 교수님? 지연은 당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뵙네요. 세미나 때문에 오셨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우연이네요. 짧은 대화가 길게 이어졌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강의와 일상 이야기를 나눴다. 재석은 소문 그대로 유머러스하면서도 배려 깊은 사람이었다. 지연은 그와 함께 걷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재석은 자연스럽게 식사를 제안했다. 지연 씨, 혹시 저녁 약속 없으시면 같이 하실래요? 근처에 유명한 횟집이 있대요. 잠시 망설였지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는 나을 테고 무엇보다 그와의 대화가 이상하게 편안했기 때문이다. 횟집 안은 이미 북적였다. 해녀들이 갓 건져 올린 듯한 해산물들이 수조에서 꿈틀거렸고 벽에는 방어철, 대방어 특선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들 앞에는 곧 두툼하게 썬 대방어 회가 차려졌다. 붉은 빛을 머금은 살점이 은은히 반짝였다. 자, 한잔 합시다. 재석이 소주잔을 채웠다. 지연도 잔을 들며 가볍게 부딪혔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오랜만에 긴장이 풀리는 듯 했다. 회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지연은 웃음을 지었다. 신선한 감촉이 혀끝에서 녹아내렸다. 교수님은 늘 학생들이 좋아하잖아요. 강의실 들어가면 분위기가 다르다던데. 하하, 별 말씀을. 그냥 농담 조금 하고 어려운 내용 쉽게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 학생들이 절 좋아한다기보단 시험이 쉽다고 소문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뒤에 남은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무심결에 술잔을 다시 들었다. 시간이 흐르자 대화는 더 깊어졌다. 강의실 이야기에서 삶의 고단함으로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쓸쓸함으로 어느새 지연은 자신이 평소엔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하고 있었다. 혼자 지내다 보면요,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긴 한데 가끔은 공허해서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재석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다. 그런 마음 잘 알아요. 저도 가족이 있지만 가끔은 저만의 공간이 절실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필요하잖아요. 외로움은 꼭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뜨겁게 일렁였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면. 순간 스쳐간 생각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남은 회를 집어 입에 넣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얼굴이 붉어졌다. 머리가 조금 무거워졌다. 그만 일어날까요? 내일 발표도 있으니까요. 재석의 말에 지연은 안도와 아쉬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호텔로 돌아온 뒤 지연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귓가에는 재석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정미의 남편인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죄책감과 설렘이 얽혀 그녀를 괴롭혔다. 그 다음날 저녁 세미나 회식이 열렸다. 호텔 지하 연회장은 와인향으로 가득했다. 동료 교수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잔을 기울였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자꾸만 흐려졌다. 어제의 술이 덜 풀린 탓인지 취기가 빠르게 올라왔다. 조금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홀을 빠져나와 호텔 앞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던 그때 낯선 목소리가 다가왔다. 교수님 혼자 계시네요. 우리랑 2차 가실래요? 술에 취한 두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지연은 곧장 손사래를 쳤다. 죄송하지만 전 일행이 있어서. 에이, 잠깐이면 되잖아요. 같이 갑시다. 거칠게 팔을 잡아당기는 손길의 지연은 놀라 몸을 뒤로 뺐다. 하지만 두 남자는 집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당장 손 놔. 재석이었다.
그는 단숨에 두 사람을 밀쳐내 바닥에 나가 떨어지게 했다. 남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거리자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결국 그들은 욕설을 흘리며 자리를 떴다. 남겨진 지연은 온몸이 떨렸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본능처럼 그녀는 재석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재석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그의 손길이 어깨를 조심스레 다독였다. 그 순간 지연은 그 눈빛을 마주했다. 따뜻하고 그러나 어딘가 외로운 눈빛.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다.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아주 짧고 충동적인, 그러나 모든 감정을 담아버린 듯한 순간이었다. 재석도 놀란 듯 했으나 피하지 않았다. 서로의 숨결이 뒤엉키는 찰나 지연은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안 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어 버린 순간이었다. 낯선 천장의 무늬가 눈에 들어왔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이곳은 자신의 방이 아니었다. 곁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에 시선을 돌리자 재석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이건 무슨 일이야? 기억은 흐릿했다. 어젯밤 술 기운에 흔들린 마음, 충동적인 입맞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던 순간들. 그 뒤로의 장면은 희미한 파편처럼만 남아있었다. 지연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이불 속의 온기가 아직도 피부에 스며있는 듯 했다. 재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지쳐 보이는 얼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다. 정미가 알게 된다면 아니, 정미가 알지 못하더라도 이건 분명 잘못된 거야.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워 입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호텔 복도를 나서며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어지러웠다. 마치 잘못된 길을 끝없이 걷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세미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동료 교수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차분히 발표하던 자신의 모습이 마치 가면처럼 느껴졌다.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세미나가 끝나자 지연은 서둘러 차에 올랐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재석의 얼굴로 가득했다. 바닷가에서 나눈 대화, 따뜻한 눈빛, 어젯밤의 기억. 그 모든 것이 현실 같으면서도 꿈처럼 느껴졌다. 핸들 위에 손이 땀으로 젖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나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미였다. 지연아, 세미나는 어땠어? 고생했지? 응, 잘 끝났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담담히 말했다. 다행이다. 아, 애들이 아빠 찾느라 난리야. 재석 오빠도 거기 세미나 갔는데 혹시 봤어? 지연은 한순간 얼어붙었다.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지만 간신히 대답을 짜냈다. 응, 봤어. 잠깐 인사했어. 정미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행복하고 무심한 그 웃음이 지연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이제 곧 집에 오겠지. 애들이 기다리니까. 우리 언제 한번 같이 보자. 전화를 끊자마자 지연은 핸들을 꼭 움켜쥐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 웃음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호숫가 근처 휴게소에 차를 세운 지연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석양이 호수 위에 금빛 물결을 들이우고 있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모래길을 천천히 걸으며 지연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가 나를 지켜주던 순간 나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그건 단순한 고마움이었을까? 아니면 오래된 갈망이 드러난 걸까?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억지로 참아온 감정의 파편 같았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지연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쓰지 못하다가 결국 조용히 적었다. 오늘 나는 경계를 넘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이 흔들림을 핑계 삼아 무너질 수는 없다. 나는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글자를 쓰며 눈물이 종이에 번졌다. 지연은 펜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혼란과 죄책감 속에서 수차례 밤을 지새웠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정미의 얼굴이 떠올랐고 또 동시에 따뜻하게 웃던 재석의 눈빛이 함께 겹쳐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나는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을 찾은 걸까? 긴 시간의 고뇌 끝에 지연은 답을 찾았다. 자신이 바라는 것은 사랑을 빼앗는 것도 거짓된 위안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삶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존재였다. 세미나가 끝나고 며칠 뒤 지연은 조심스레 재석을 다시 만났다. 호수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오래 침묵한 끝에 재석이 담담히 말했다. 지연 씨, 우린 아마 서로의 인생에 잠깐 스쳐간 파도 같은 존재일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참 따뜻했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의 삶을 멀리서 응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지연의 미소는 바람결처럼 고요하고 따뜻하게 번져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계절의 끝을 알렸다. 그녀는 알았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 날밤은 가슴속에 추억과 아픔이 공존한 채 있을 것임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평온하고 고요한 일상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